우리나라 대표 무기 체계인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 육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인 한화디펜스 USA를 기동 전술포 MTC 사업의 시제품 공급업체로 선정한 건데요. 우선 K9 차륜형 자주포 K9 MH 6문을 공급하고 추가 12문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다만 최종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국 시험평가라는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K9의 미국 진출 어디까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업은 K9 한 무기 체계의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직접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오늘은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K9의 미국 진출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K9 차륜형 자주포를 MTC 사업의 시제품, 그러니까 유모인 복합체계 관련 사업에 많은 수를 만들어 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만 만들어서 살펴보겠다라는 이런 시제품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미국이 지금 차륜형 자주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이번 사업의 의미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의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한 생산 국가잖아요. 네. 근데 자주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94년도에는 크루세이더라는 자주포를 거의 개발을 끝내고 그 취소를 했는데 당시 이제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이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걸프전을 거치면서 이런 자주포가 필요 있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취소를 돼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이게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캐논이라고 해서 비가시선 자주포. 그러니까 적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장거리를 타격하는 자주포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개념들은 좀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자주포는. 그 당시 미군들은 보면 자주포라는 전차들 모두 수송기로 이송해서 전 세계 2개의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미래 전투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취소를 또 해버리죠. 계속 이제 M109라는 이제 포신 길이가 6m 정도 됩니다. 짧은 이제 팔라딘의 자주포자죠. 그걸 계속 개량해 쓰고 있는데 썼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그래 우리도 한번 좀 멀리 날 수 자주포를 개발해 보자 해서 그 팔라딘 자주포의 포신 길이가 9m 정도 되는 6m짜리를 거의 9m 늘려가지고 했는데 70km 정도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몇 발 못 썼죠. 포신의 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취소를 좀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미국 독일의 PZ-2000이라든지 그런 자주포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지원할 수 자주포가 없죠. 그래서 M777이라는 이제 견인포를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해 줍니다. 아시겠지만 견인포는 방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즘은 대포병렬이나 드론이 발달하기 때문에 포를 쏘면 그 포의 위치를 2, 3분이면 위치를 압니다. 그럼 바로 이제 포가 대형사기 날아오죠. 네. 그러니까 견인포다 보니까 빨리 도망도 못 가요. 우리 포병용으로 하면 숏 앤 스쿠터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M77 자주포가 그 미국이 한 10억 정도 하는데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줬는데 많이 좀 파괴되고 대형사기 못했죠. 반면에 이제 프랑스의 세자르 같은 경우는 피격률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쏘고 빨리 도망가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차륜 자주포는 이미 이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이번에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된 편입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취소된 게 있어서 좀 불안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이 진짜 자주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또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9 자주포, 이 궤도형 자주포인데요. 이번에 미국에 제안한 K9 MH는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기존 K9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고 미군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 미국이 제시한 차륜형 자주포를 제시한 겁니다. 차륜형 자주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9 MH는 100km 정도 기동을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차니까 네. 네. 100km 기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옛날에 이제 기기화 같은 경우는 60km 정도. 그러니까 빨리 기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무인 포탑. 그러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포탑에. 보면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포탑이 상당히 크죠. 네. 그 탄약 적재량은 한 40발 정도 됩니다. K9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K9 A2도 있는데 그것도 무인 포탑이 40발 정도 되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포탄은 많이 적재하고 자동을 해야 되고 빨리 포를 쏘고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개념들의 자주포가 차륜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궤도형이 좀 아직 없는 건 아니고 그 전 세계 시장 봤을 때 지금 궤도형 자주포가 8 정도 그리고 차륜형이 2 정도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그게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뭐 궤도형 차량이 험지를 가니까 궤도형이라 했는데 요즘 웬만한 이제 고기동 차량들은 또 험지를 좀 잘 다녀요. 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지금 8대2의 비율이 있는데 지금 궤도형이 지금 차륜형이 2지만은 아마 시장 점유율은 점점 앞으로 미래는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결국 미국도 여러 가지 전투 상황을 뭐 분석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차륜형 자주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업체를 둘러보고 있을 텐데 이런 미국이 미군 육군 입장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를 둘러봤을 때 경쟁 체계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K9 MH가 시제품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장 큰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이 K9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운용이 됐는데 이렇게 운용하면서 쌓은 실적이 이번에 이런 영향에 도움을 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이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주목한 게 아마 이집트 수출이 됐을 때요. 그때 이집트 수출을 되는 순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을 50% 넘어버린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뭐 지금 현재 9개 국가에 수출이 돼 있고 지금 한 2,500문 정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운용이 되는 네. 자주포입니다. 뭐 아주 성능이 좋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미국이 선정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 달 약간 연기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미국이 기다려준 겁니다. 네. 우리가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좀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한 달 잠깐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야 독일한테 이길 수 있겠나? 독일의 RCH 155라는 자주포를 이길 수 있겠냐 봤는데 그 자주포가 이제 독일의 이제 자주포지만 차체를 장갑차를 씁니다. 장갑차 씁니다.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왜 자주포에 장갑차를 씁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왜냐면 자주포가 뭐 장갑차처럼 교전하게 되면 이미 포병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포병이 뭐 이렇게 공격 그냥 끝난 단순히 생각하면 예. 방어력을 그리고 높일 이제-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가격대가 좀 높죠. 네. 높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탄 적재량이 우리나라 K9 MH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포탑이 상당히 작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의 생산이 많이 컸다라고 네. 생각 들고 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포는 다 이제 155mm 52 구경장이라고 해서 네. 한 이제 8m짜리 포신을 다 씁니다. 뭐 사거리도 제어는 비슷한데 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개발할 때 포탑을 워낙 크게 하고 탄 적재량을 많이 있기 때문에 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 적재량입니다. 우리가 뭐 PGH 2000 같은 경우는 탄 적재량이 60여 발 되는데 60여 발 정도면 추가 보급부도 없이 약간 조금씩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포병이 뭐 탄이 없으면 어떻게 포를 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약 적재량과 어떤 그동안 이제 전 세계 2,500문이 운영되면서 그 신뢰성들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이거는 뭐 우리가 이긴 게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 점유율 1위라서 이제 뭐 세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미국이 더 구미가 당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계약이 뭐 전체적으로 본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제품 6문을 우선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미군의 시험 평가를 거쳐야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현재 K9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K9 MH 같은 경우 우리가 시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제품. 근데 이제 시제품인데 이걸 잘 보세요. 어차피 미국은 추가 자주포 계획이 없습니다. 6m짜리 포신만 지금 뭐 팔라딘만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개발될 52구경장짜리
8m짜리 없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시험 평가 항목 2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미 20개인데 그 20개 중에서 10개는 이제 통과했고 그 나머지 10개는 미국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네. 예,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시험 평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는 3, 4년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사교 통제장치 거는 당연히 뭐 미국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 4년 후에는 양산을 가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워낙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좀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미국도 지금 추가적인 차기 자주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뭐 3, 4년 후에는 아마 미국 현지에서 K9 M매치는 뭐 미국의 어떤 제신명을 따서 좀 M109가 아니라 M120이라는 이름을 따서 뭐 미국식 이름으로 다 양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의 뭐 저는 뭐 됐다고 봅니다. 네. 예. 미국이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압도적인 뭐 성적으로 저희가 통과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우리가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바꾸는 커스터마이징만 통과하면 뭐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미국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미군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장비용 하는데 또 미국이 이번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방산 기업들이 막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국가가 좀 나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ADD 네. 그리고 국방기술 품질원이 수출형 무기체계 개조 개발해가지고 24년도에 차륜형 자주포가 앞으로 전 세계 시장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결국 국방기술 품질원과 같이 네. 기업이 같이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된 것도 이번에 미국이 아주 주목하게 된 우리 자주포 선정한 계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가 뭐 기업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는 뭐 ADD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국방기술 품질원 그리고 뭐 국기원 같은 거에서도 아주 이번에 이 자주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업체와 원팀이 된 것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냐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K방산 수출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무기 체계를 만든 거는 확실한데 이제 향후에 또 미군이 부품 공급, 정비, 후속 군수 지원 체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K9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운용되려면 어떤 군수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될까요? 일단 뭐 근데 미국 사업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입니다. 바이 아메리카. 현지화. 예, 그렇죠. 바이 현지에서 아메리카인데 사야 한다. 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155mm 탄약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K10이라는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이 사업에는 아직 K10까지는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숏 앤 스쿠트 기능도 있지만 탄약을 많이 적재하고 끊임없이 적들을 공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탄약 운반차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현지 생산하는 사업 아니야? 미국 사업 다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경쟁국 독일이나 뭐 스웨덴 뭐 이사를 도왔지만 네.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다. 그 나라 회사 아니에요. 미국 현지 법인이에요. 우리도 보면 하나 이제 디펜스 USA라고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많이 거의 다 전액 투자하는 거지 네. 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그렇게 미국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예. 예. 결국에는 미국 현지화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미국 엘라베마주에 벌써 K9 통합 시험 시설을 구축하고 또 현지 생산하고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방산 시장에서는 이런 현지화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거의 결정적이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훈련기 있지 않습니까? 네. T-50 훈련기도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바이 아메리카. 우리가 좀 뭐 약간 주제는 벗어나지만 우리가 네. 마스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번스 톨러버스법에서는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 못합니다. 네. 미국 현지법이. 근데 다행히 이제 국방 수권법이 6월달에 상원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전투함 아니고 군수 지원함 정도는 예상하는데 그게 해외에서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은 시장대가 미국 현지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현지화하기는 좀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현지화 안 하면 미국 시장에 네. 바이 아메리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조차 예,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 군함 얘기도 하셨지만 뭐 네. 현지 조선소도 구매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현지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성공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현지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화라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죠. 네. 따져보면.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니까 뭐 미국 사업 아니야 생각하지만 K9 MH가 지금 3, 4년 후에 미군이 양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자 미군이 쓰는 무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좀 K9 MH는 아직 양산 계획은 없지만 미군이 3, 4년 양산할 때쯤은 우리도 지금 뭐 중고로 K9 자주포로 중고로 수출을 하고 있고 K55도 좀 도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K9 MH가 빈자리를 차지할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양산을 해서 쓰게 되겠죠. 네. 그럼 전 세계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제품 우수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국이 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휴대폰에 삼성폰 네. 그런 느낌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캐논 자주포가 앞으로 중동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고요.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K9 자주포가 개발할 때는 9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K9자의 이름은 1990년도까지 우리가 개발 완료 목표에서 9자를 붙였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에 하나 디펜스가 미국 시장에 첫 K9을 보낸 게 9년 전입니다. 999.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9년 전에 네. 뭐 이제 3, 4년 후에 양산되고 나면 앞으로 9년도에 이 차륜형 자주포가 또 우리 세계 시장을 석권할지 모른다는 거죠. 예. 네.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이 현재 미국이 장거리 정밀 타격과 기동성 높은 화력 체계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포병 전력의 재편 흐름에서 우리 K9이 잡을 수 있는 기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앞에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자체가 뭐 자주포를 가지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국방 정책들 우리 이거 앞으로 필요 없어. 뭐 자주포는 이제 구시대 무기라 그런 평가를 받아왔고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M77이라는 견인포로 10억짜리 견인포를 만들게 된 이유로 무조건 비행기에 실어 가야 된다. 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이제 벌여보니까 야 이제 정말 이런 기동성 자주포가 필요하다. 필요하구나. 왜? 가성비가 또 있는 겁니다. 네. 예. 자주포라는 게 보면 구시대 무기지만 그만큼 이제 뭐 DP-ICBM 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탄을 보유한 탄도 있고요. 그런 탄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불발류 제로로 잘 만듭니다. 네. 천무 우리 무유도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과거에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불발류 때문에 과거에는 불발률이 한 3-40%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로 낮췄어요. 스마트 이제 무유탄을 만든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도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방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K9 MH 화포뿐만 아니라 네. 자주포 같은 경우도 보면 포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주 생산을 잘합니다. 네. 미국이 지금 150원의 국산 포탄을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산량 늘리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돼요. 어. 뭐 공장을 보니까 거의 옛날에 뭐 폐쇄 수준.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주한미군의 탄도 좀 지원이 된 이유도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생산력이 좀 많이 높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의 생산력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탄약이라든지 뭐 신관 그런 무력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아까 무유도 로켓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도 하지 못한 그 스마트 무유도 로켓을 불발률이 거의 1%, 네. 이스라엘에서 심할 때 0.1%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완벽하게 그런 이제 탄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주포뿐만 아니라 탄약 분야도 충분히 미국 같은 우리가 지원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듣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고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시제품 공급이지만 이게 최종 선정이 될 경우에는 미군의 어떤 조달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시장에서 K9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가격은 한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10조 요. 30조까지도 보더라고요. 네네. 엄청난 사업이죠, 따져보면. 네.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수십조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네. 생산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나라식으로 네,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거의 수주가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때 당시 엔진이 이제 독일제 엔진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또 그때 당시에 사우디하고 또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제시속종 부품까지도 이제 안 팔았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또 사우디가 불발됐는데 이제 그런 일 없이 네.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자주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동 시장에도
뭐 사막에는 그렇게 저런 차도 잘 다닙니다. 네. 고기동차들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수주가 되면 우리나라 자주포가 지금 궤도형은 지금 1등, 네. 약간 이제 차량형은 좀 지난 과거에 영국에서 수주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제 첫 RCH 155가 선정되면 좀 독일께 선정돼 밀렸는데 네. 앞으로는 우리 자주포가 이제 차량형도 미국이 운용하고 이제 세계 최정상의 자주포가 될 거라고 저는 거의 뭐 확신적인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네.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예, 예.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9 미국 진출, 이게 어떤 마중물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K9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도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뭐 KFN에서도 이제 다룬 제가 기사를 봤어요. 네. 보고 내가 좀 상당히 놀랐는데 일단 뭐 LIG DNA라고 아시죠? LIG DNA의 네.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이 네.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통과한 거예요. 네. 근데 아직 구매는 안 하고 있죠. 뭐 K9은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시제품이냐 구매를 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뭐 이제 또 놀라운 게 스텔스 도료가 있습니다. 네. 뭐 ETL이라는 중소 업체가 만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죠. 네. 이게 미국의 그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냥 통과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용 가능. 아, 어. 그냥 실제 지금 써도 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평가 받은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만죠. 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도탄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뭐 약간 비난적인 무기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불발률이 전혀 없는 탄도 우리가 스마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들이 보면 소소하게 있고 이제 K9 자주포가 정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보면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정말 그 궁극의 방산시장 미국에다 우리 K9 자주포 MH가 처음으로 시제품이자 들어갔고 이제 방산 기업들 모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수주까지 성공한 거는 이번에 처음이죠. 시제품이면 가능성 높고 결국 우리가 좀 그래서 뭐 좀 원론적인 뭐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울컥하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70년 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나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네. 나라가 이제 미국에 우리가 자주포를 보낸 역사적인 일이 된 겁니다. 네. 저는 뭐 정말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라는 그룹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거예요. 그동안 뭐 많은 노력이 있었죠, 따지면. 그래서 근데 큰 힘을 보고 앞으로 뭐 ETL라든지 LIG에도 추가도 계속 이제 뭐 수출이 이어지면 뭐 이게 뭐 정말 우리나라 K 방산이 지금 최근에 약간 좀 뜸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K9 자주포 MH가 뭐 시제품으로 선정되면서 좀 약간 단비 같은 게 됐고, 네네. 약간 지금 좀 하얀 곡선이 뭐 나토 시장이 좀 블록화되면서 좀 하얀 곡선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K9 MH를 좀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K 방산의 한 2.0의 시대를 좀 다시 열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예. 네. K방산이 지금까지도 잘 나가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또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K9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우리 무기 체계가 직접 도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미군의 시험 평가를 통과하고 현지 생산과 군수 지원 안정성을 구축할 때까지 우리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